네,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추구할 자유이다. 자, 유일한 자유가 뭐래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좋은 삶, 그런 방식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할 자유이다. 다만 제한이 붙어 있죠. 타인들로부터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어떠한 행동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사회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된다. 간섭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누군가가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그에게 간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미리 잘 드러내주고 있죠. 자, 우리 지금까지 뭐 봤어요? 시민의 자유 봤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성과 시민의 덕성에 대해서 두 입장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볼 거예요. 자유주의는 공동선이란 무엇이라고 보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기보다 개개인 있죠. A, B, C, 인수, 민영이, 다운이 이런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 모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각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공동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전체의 동일한 한 가지 선인 한 가지 선이 공동선인 게 아니라 각각 사람들의 개별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공동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뭐보다 중요한 뭐는 없다? 사익보다 중요한 공익은 없다. 개개인의 새로운 각각의 개별적인 이익이 공동의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다음에 공화주의에서 공동선은 누구에게 이루은 거예요? 공동체 모두에게 이루은 거예요. 공동선을 좀 더 고유한 의미를 가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공화주의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자유주의랑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 왠지 목적인 것 같죠. 하지만 수단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자, 국가를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에는 공화주의가 있었어요. 공화주의도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에서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는 해요. 그런데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뭐의 선도 증진된다? 개인의 선도 증진된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맞아요. 네. 공동선을 실현하는 노력을 통해서 개인의 선도 증진돼요. 그러니까 공동선도 같이 추구하고, 즉 공동체한테 이루은 공동선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결론적으로 개인한테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보다 상대적으로 공동선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한테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유주의는 공동선을 그냥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선 이제 보았고, 시민의 덕성을 볼 거예요. 시민의 덕성. 여러분, 덕 얘기 어디서 많이 나왔나요? 고대 서양 철학할 때 많이 나왔었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덕성. 용기, 절제, 지혜, 정의 이런 것들이 덕성인데요. 시민한테도 이런 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시민이 갖춰야 될 덕성에 뭐가 있다고 보았을까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신의 권리를 똑똑하게 똘똘하게 딱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이 자연권을 가진 자유로운 인간이니까.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관용인 거예요. 그러면 공화주의에서 특히 중요한 시민의 덕성은 관용을 기반으로 깔고 뭐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 비즈베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뭐에 관심을 두고? 공동선에 관심을 두고 이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공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시민의 덕성이에요.
공화주의가 요구하는 시민의 덕성이 더 많아요. 관용,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 공동선에 관심을 두는 능력, 정치에 참여하는 능력. 자유주의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관용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덕성이라고 하면 관용, 정치 참여, 애국심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여러분 애국심 지금 안 배웠는데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배웁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동선, 시민의 덕성 알아보았어요. 이 둘의 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둘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뭐예요? 개인선이죠. 이거는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동선과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통합사회 1학년 때 공유지의 비극 배웠을 거예요. 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이제 공동선에 피해가 가고, 그렇게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게 되면 내 사익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 내 양만 배부르게 해주려고 공유지 목초지에 풀을 다 먹이면 결국엔 그 목초지가 황폐화되어서 내 개인의 이익마저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개인선과 공동선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덕성은 누구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이라고 씁시다. 공동선 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관용과 정치 참여와 애국심이라는 시민의 덕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돼요. 타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관용,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덕성을 갖추게 되면 나의 자유가 보장되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공동선, 나만의 자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 더 큰 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시민적 덕성이 이제 마찬가지로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적 덕성을 갖추다 보면 공동선을 이제 획득할 수 있게 되고, 공동선을 추구하려면 시민적 덕성을 갖춰야 되는 거다. 둘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민의 덕성 중에서 관용이라는 것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자유주의에서는 관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관대하게 이제 용납해 주는 거, 용인해 주는 거예요. 자, 자신과 다른 견해나 행동을 승인하며 자신의 견해를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은 어떤 태도인가요? 소극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해요. 그거를 그냥 놔두고 내 생각은 이런 거죠. 나는 조두순이 한 300년은 살아야 된다고 봐. 근데 다른 애는 12년형이 적당하다고 보네. 근데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인 태도이고, 이번엔 다른 사람의 견해나 행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이를 허용하는 적극적인 태도도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300년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은 12년이 적당하다고 말하네.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난 저거에 동의할 수 없어. 근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 12년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너의 의견도 내가 허용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게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관용에는 소극적인 태도도 있지만 적극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관용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이러한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관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관용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관용에 역설이 생길 수 있어요. 관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결과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용의 역사를 경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명예살인.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파키스탄에서 여자 2명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하객으로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했대요. 그리고 남자한테 이제 볼에 뽀뽀를 받았대요.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볼에 뽀뽀 받았다는 이유로 이 여자의 사촌이 총 쏴서 죽였어요. 이 한 명을. 근데 이제 그 총 쏴서 죽인 사촌은 이건 명예로운 살인이다. 괜찮은 일이다.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상황마저도 명예살인마저도 관용으로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권이 침해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제한적인 관용은 부정합니다.
다음에 공화주의에서도 관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관용은 어떤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特성일까요? 공화주의에서 자유는 비지배적 자유이죠. 다른 사람의 삶에 자의적인 간섭을 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다른 의견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 적극적인 의지인 관용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비지배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